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혹시 이런 순간 아닐까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을 향해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색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은 다리를 놓고 어떤 말은 벽을 쌓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단 한마디. 오늘 우리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병원 응급실, 김수진 씨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접수를 마쳤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수진 씨는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감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치료에 집중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마디 덕분에 그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 한마디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처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 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도구다. 맞습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실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회사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속상했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말도 없이 TV 소리만 가득한 집에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이런 작은 한마디가 어떻게 가족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우 씨는 2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닌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야근하고 퇴근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와 딸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밥 먹었어? 내일 뭐 해? 이런 형식적인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더라? 아내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지? 그날따라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았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고등학생 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정우 씨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피곤함이 조금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집에 오면 먼저 가족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재미난 일 있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놀랍게도 대화가 하나둘씩 이어졌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내도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한마디를 먼저 건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런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순간 시작된다. 여러분은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을 뿐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면 가족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작은 말이 당신의 가정을 따뜻하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직장 내 관계에서 대화 한마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능력만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박민호 씨. 그는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색했습니다. 업무 지시만 간단히 하고 불필요한 잡담은 피했습니다. 내가 상사고 저들은 부하 직원이다. 친해질 필요는 없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민호 씨는 신입 직원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체크했어야죠. 그 말을 들은 신입 직원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과 위축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팀원들은 점점 민호 씨를 어려워했고 회의에서도 의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들른 세미나에서 한 유명한 리더십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는 말로 팀을 이끕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부하 직원들에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날 이후 그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팀원이 실수했을 때 이 실수에서 뭐 배웠어?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팀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회의 시간에도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아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비난보다 격려의 말을 먼저 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한 걸 알아. 이런 말이 한 조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불필요한 긴장감과 불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직장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대화 한마디가 만들어낸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 편안하면서도 소홀해지기 쉬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넨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강준석 씨입니다. 그에게는 20년을 함께한 친구 민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은 모든 걸 함께했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인생의 굴곡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의 대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요즘 뭐하냐? 뭐, 그냥 똑같지. 짧고 건조한 대화들.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연락하는 빈도도 줄었고 만나도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준석 씨는 우연히 민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 큰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준석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다면 달랐을까? 고민 끝에
준석 씨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잘 지내냐? 그냥 그렇지. 역시나 짧은 대답. 하지만 준석 씨는 한 가지 다르게 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난 언제든 네 편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좀 힘들어. 그날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예전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이후 민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네가 소중해. 언제든 네 편이야. 이런 말을 먼저 건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넨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소중한 사람을 무심코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다음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대화 한마디가 만들어낸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어쩌면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거리는 더 멀어지곤 하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김영호 씨입니다. 그는 올해 60이 되었고 아들은 32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뭐든 함께하던 부자 사이였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래.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대답을 짧게 하는 이유를 영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직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해. 영호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 거기 좋은 회사 아니었어? 괜히 옮겼다가 후회하는 거 아니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들은 영호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난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의 대화 중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들어주는 게 중요하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나? 그날 저녁 영호 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직한다고 했었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고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함까지. 영호 씨는 이번만큼은 아들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야. 그 순간 아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더 자주 고민을 나누었고 영호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대화의 힘은 강력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부모는 충고보다 공감을 먼저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가족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자녀의 말을 얼마나 들어주고 계신가요? 혹시 걱정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마음을 닫아버린 적은 없나요? 오늘 자녀와 대화할 때 충고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이 말을 건네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서 대화 한마디가 만들어낸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정현수 씨입니다. 그는 결혼 15년 차로 아내 수진 씨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였지만
요즘은 대화가 부쩍 줄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밥은 먹었어? 어. 서로의 말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 듯한 느낌. 현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툰 어느 날 아내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동거하는 사이 같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날 밤 현수 씨는 결혼 초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사소한 말도 많이 했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생각에 대화를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놓치고 있던 걸까? 고민하던 끝에 현수 씨는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지?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다 알고 있어.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제일 고민되는 게 뭐야? 처음엔 망설이던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 점점 멀어지는 부부관계에 대한 걱정.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서로의 감정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어. 이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좋은 대화에 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마음이 담긴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가요? 혹시 서로의 감정을 그저 알겠지라고 넘겨버리지는 않았나요? 오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따뜻하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화의 힘을 정리하며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내 의견을 듣고 싶어 라는 말이 동료와의 관계를 바꿨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야 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어 라는 말이 서로를 다시 가깝게 만들었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한마디를 했나요? 아니면 그 말을 해야 할 순간을 그냥 지나쳤나요? 사람들은 때때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더 자주, 더 따뜻하게.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필요한 순간에 진짜 필요한 한마디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꼭 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너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야.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공감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말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